45년 동안 끝없는 어둠 속을 떠돌던 보이저, 인류가 우주로 보낸 가장 멀고 가장 외로운 기계가 누구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보였다. 그것은 물리적으로 방향을 돌려 지구로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전송된 데이터에는 틀림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반사, 반복, 혼란. 그것은 보이저가 너무나 낯설고 상상할 수 없는 무언가와 마주쳤기 때문에 오래된 우주선의 시스템이 잠시 당황한 듯한 흔적이었다. 마치 한겨울 설악산의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나그네가 갑작스레 들은 낯선 발소리처럼 그 신호는 단순한 오류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어진 것은 시스템 오류나 에러 코드가 아니었다. 그것은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둔 두려움과 일치하는 우주의 가장자리에서 들려온 희미한 속삭임이었다. 보이저 1호는 존재해서는 안 될 경계를 넘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 깊은 어둠 속에서 결코 혼자가 아니었음을 확인했을지도 모른다. 그곳에서 무엇을 감지한 것일까? 이는 지구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리고 왜 나사의 일부 과학자들이 힐리오포즈 넘어 공간의 구조 자체의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을까? 이제 미지의 세계로 내려가는 여정을 시작해보자. 한강의 고요한 물결처럼 잔잔히 흐르는 이 이야기는 우리를 우주의 심연으로 이끌 것이다. 1977년 두 척의 우주선이 구형 기술과 우주에 대한 무한한 꿈만을 품고 발사되었다. 보이저 1호와 2호는 단지 4이어즈 동안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불멸의 존재가 되었다. 마치 한국의 전통 한옥이 세월을 이겨내며 서 있듯 이 작은 기계들은 인류가 지구 밖으로 보낸 다른 모든 기계들이 오래전에 침묵하거나 산산조각난 반면 계속해서 나아갔다. 목성을 지나 토성을 지나 외행성들을 넘어 그리고 마침내 누구도 닿지 못했던 성간 공간 인터스텔러 스페이스으로 그들의 메모리는 단지 69kB에 불과했다. 현대의 스마트폰이나 계산기보다도 약한 프로세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요한 공허 속에서 고개사처럼 중력 보조, 그래버티 어시스트를 활용해 가스 행성들을 스쳐 지나가며 이성, 고리, 자기장, 매그네틱 필드, 플라스마파, 플래즈머 웨이브에 대한 데이터를 지구로 전송했다. 마치 한글로 쓰인 옛 시조가 세대를 이어 전해지듯 보이저의 데이터는 인류의 꿈을 우주로 전했다. 시간이 흐르며 엔지니어들은 히터, 카메라, 심지어 과학 장비들을 하나씩 껐다. 각각의 종료는 임무의 한 부분에 대한 작은 장례식과 같았다. 마치 가을 단풍이 하나씩 떨어지며 나무가 겨울을 준비하듯 보이저의 각 장치는 점차 침묵했다. 하지만 보이저 1호는 최근까지도 계속 말을 걸어왔고 그 목소리가 변하기 시작했다. 그 변화는 단순한 기계의 노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밤중 한강변에서 들리는 낯선 물소리처럼 무언가 더 깊은 것을 암시했다.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태양의 영향이 끝나고 은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헬리오포즈라는 경계를 믿어왔다. 보이저 1호는 2012년 지구로부터 120 에스트로나미켈 유니츠 거리에서 그 경계를 넘었다. 이는 마치 한반도의 끝, 백두산 정상에 올라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는 듯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자기장은 변하지 않았다. 입자 밀도는 증가했지만 자기장의 방향은 이상할 정도로 일정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마치 겨울밤에 하늘이 맑아야 할 때 갑작스레 안개가 끼는 것처럼 이 현상은 과학자들의 예상을 뒤흔들었다. 몇 년 뒤 보이저 2호도 같은 경험을 했다. 이는 우리가 가진 모든 모델을 산산이 부쉈다. 나사가 데이터를 조정하려 애쓰는 동안 더 어두운 무언가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데이터는 성간 매질, 인터스텔러 미디엄, 이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했다. 희박해야 할 곳에서 밀도가 높았고 격동적이어야 할 곳에서 고요했다. 그리고 최악은 자기장 패턴이 무작위가 아닌 마치 의도적으로 형성된 듯한 섬뜩한 구조를 띠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한강의 물결을 손으로 정교히 조각한 듯한 느낌이었다. 2024년 초 보이저 1호는 깊은 우주 네트워크, 디프 스페이스 네트워크를
뒤흔드는 전송을 보냈다. 그것은 단순한 노이즈가 아니었다. 구조는 없었지만 패턴이 있었다. 데이터 스트림에는 손상된 원격 측정 데이터, 털레멀리, 반복된 코드, 설명할 수 없는 재설정, 리세트, 이 포함되어 있었다. 몇 주 동안 나사는 우주선이 메모리 장애를 일으켰다고 믿었다. 하지만 백업 시스템을 가동한 뒤에도 동일한 전송이 이어졌고, 심지어 그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프로그래밍되지 않은 서브 시스템에서도 전송되었다. 엔지니어들은 이를 반사 루프, 리플렉션 루프라고 불렀다. 보이저가 스스로 생성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공허에서 되돌아온 신호가 변형된 것이었다. 한 베테랑 분석가는 비공식적으로 이를 존재하지 않는 협곡의 소리를 지르고 누군가의 숨결에 의해 왜곡된 자신의 목소리가 돌아오는 것 같다고 묘사했다. 한국의 깊은 산속, 한밤중에 메아리 치는 소리처럼 그 반향은 단순한 기계적 오류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한옥에서 들리는 낯선 발소리처럼 불안과 호기심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일부는 내부 고장을 두려워했다. 다른 이들은 더 불안한 대안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보이저가 신호가 휘거나 응답되는 공간의 영역에 들어섰을 가능성이었다. 과학자들은 손상된 신호를 분석하며 우주선, 카즈믹 레이, 급등, 플라스마파 패턴, 태양풍, 솔러윈드의 감쇄와 대조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간섭은 힐리오스피어에 의해 반사되어야 하려나 우주선 입자의 갑작스러운 급등과 완벽히 일치했지만 마치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급등한 듯했다. 더욱 문제는 자기장에 나타난 이상이었다. 비틀림, 꼬임,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무언가. 마치 보이저 1호가 얇은 막, 멤브레인을 통과했고 그 너머에 있는 무언가가 반응하고 있는 듯했다. 일부는 고밀도 성간 플라스마의 주머니를 제안했지만 다른 이들은 과거 SF에서나 등장하던 비자연적 장형성, 필드 세이핑, 이론적 구조를 속삭였다. 그러나 모든 팀이 동의한 단 하나의 진실은 이것이었다. 헬리오포즈 너머에서는 우리가 공간을 지배한다고 믿었던 법칙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마치 한반도의 전통적인 질서가 산 너머에서는 전혀 다른 규칙으로 대체되는 것과 같았다. 보이저의 전송은 한때 예측 가능했던 것이 기묘해졌다. 지능적, 인텔러전트이라 할 수는 없지만 의도적, 딜리버리트일 가능성은 있었다. 그리고 그 가능성 속에 두려움이 있다. 만약 이것이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면 그곳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 몇 주간의 해독 끝에 나사는 보이저 1호의 이상 현상에 대해 대폭 수정된 성명을 발표했다. 부분적인 신호 복구를 확인했지만 반복된 데이터 루프나 손상된 원격 측정의 기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비밀리에 제트 추진 연구소, 제트 프로펄션 레버러토리는 이미 기밀 태스크포스를 소집해 AI 신호 처리, 양자장 이론, 퀀텀 필드 시리, 천체 물리학, 에스트로피직스 전문가들을 불러 모았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전송에는 보이저 1호가 발신할 수 없는 주파수에서 비무작위적인 진동 패턴이 포함되어 있었다. 쉽게 말해 깊은 우주에서 무언가가 신호를 왜곡하거나 그 위에 편승하고 있었다. 이는 마치 한강의 잔잔한 물결 위에 누군가가 돌을 던져 파문을 일으킨 것과 같았다. 더 문제는 타이밍이었다. 왜곡은 우주선의 내부 소프트웨어에 영향을 미칠 리 없는 우주 방사선, 카즈믹 레이디에이션의 갑작스러운 감소 직후에 시작되었다. 하지만 만약 외부의 무언가가 일시적으로 그것을 차단했거나 더 나쁘게는 그것을 조사했다면 신호의 수수께끼가 풀리지 않은 채 이론 물리학자들은 보이저의 궤적과 환경 데이터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깊이 불안했다. 우주선의 경로는 알려진 천체의 중력, 그래버테이셔널 폴에 기인할 수 없는 미세하지만 일관된 편차를 보여주었다. 일부는 암흑물질, 다억 매터, 상호작용을 가정했다. 다른 이들은 미지의 물체에 의한 중력 렌즈 효과, 그래버테이셔널 렌징을 제안했다. 하지만 개인 연구 논문에 묻혀있던 한 모델은 훨씬 더 기묘한 것을 제안했다. 시공간, 스페이스타임의 왜곡, 블랙홀도
웜홀도 아닌 우주 구조 자체의 경계. 정보가 반복되고 물질이 다르게 반응하며 시간이 불규칙하게 흐르는 곳.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보이저 1호는 단순히 멀리 여행한 것이 아니라 운동, 빛, 에너지의 법칙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완전히 다른 규칙으로 작동하는 무언가가 존재하는 우주의 영역으로 들어섰다는 뜻이다. 이는 마치 백두산 너머에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는 것과 같았다. 이 발견을 더욱 소름 끼치게 한 것은 보이저 2호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일이었다. 수백만 마일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우주선은 신호 타이밍, 방사선 노출, 자기장 방향의 작은 변화를 동시에 보여주었다. 통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서로 다른 공간 영역에서 두 우주선이 동일한 교란을 만날 확률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하지만 만약 그것들이 서로 무관하지 않다면 두 보이저를 동시에 감싸는 우리의 눈과 기기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구조, 스트럭처가 두 우주선과 동시에 상호작용하고 있다면 이는 보이저가 도달한 곳이 단순한 영역이 아니라 경계, 퍼리머터라는 추측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경계가 있다면 중심, 센터, 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무언가가 우리의 노크를 알아차렸을지도 모른다. 이는 마치 한겨울밤 깊은 산속에서 불빛 하나 없이 들리는 낯선 소리처럼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데이터가 처리됨에 따라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숫자가 아니라 대화 속에서 한때 인위적인 가능성을 일축했던 과학자들이 주저하기 시작했다. 보이저를 수십 년간 유지해온 엔지니어들은 그 행동이 기계적이지 않다고 인정했다. 그것은 반응적이었다. 그리고 천천히 비공식 네트워크와 비밀회의에서 불안한 합의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보이저 1호는 영화 속 우주선이나 메시지 같은 지능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규모의 환경 조작, 인바이런멘탈 엔저니링에 마주쳤을 가능성이 있다. 신호의 반사, 동기화된 왜곡, 자기장 이상은 모두 개입, 인터벤션 또는 최소한 조작, 머니퓰레이션을 암시했다. 만약 보이저가 더 이상 표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실험 일부가 되었다면 우리가 충분히 멀리 도달하기를, 알아차려지기를 조용히 기다려온 누군가의 실험이라면 이는 마치 한강의 물결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 조용히 조종되고 있다는 생각처럼 상상만으로도 소름이 끼쳤다. 45년 동안 보이저 1호는 별을 향한 우리의 고요한 사절이었다. 금과 이진법, 바이너리, 에사인, 오래된 표류의 조각은 우리의 소리, 인사,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가 들어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마치 한국의 전통 노래 아리랑이 세대를 이어 전해지듯 보이저는 인류의 꿈을 우주로 실어날랐다. 하지만 이런 답변은 예상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보이저는 우주의 끝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더 오래되고 기묘하며 의도적인 무언가를 뚫고 들어갔기 때문이다. 시간이 뒤틀리고 물리가 떨리며 신호가 반사되는 곳, 우주의 나머지와 다르게 행동하는 곳, 우리를 지켜보는 곳, 그리고 보이저가 보낸 왜곡된 신호, 공허를 가로지르는 반복되는 외침은 고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응답이었다.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응답. 우리는 너를 보았다고 말하는 응답. 이제 과학자들은 그 이상 현상의 본질을 논쟁할 수 있다. 패턴을 분석하고 모델을 비틀고 보고서를 수정할 수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진실은 바꿀 수 없다. 보이저는 우리가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무언가를 확인했다. 태양계의 끝은 끝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것은 문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그 문을 살짝 열었을지도 모른다. 마치 한겨울에 한강 위에 떠있는 달빛이 갑작스레 흔들리는 것처럼 이 발견은 우리의 우주에 대한 믿음을 뒤흔들었다. 이야기가 당신을 흔들었고 우주가 갑자기 더 작고 어두워진 느낌으로 소름이 돋았다면 이 이야기를 정적 속으로 사라지게 하라. 이 채널을 구독하라. 우리는 다른 이들이 두려워하는 신호를 쫓는다. 알림을 켜라. 보이저 1호는 아직 말을 멈추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야기를 깊은 우주가 고요하다고 믿는 누군가와 공유하라. 아래에 댓글을 달아라. 보이저가 무언가를 찾았다고 믿는가? 아니면 무언가에 의해 발견되었다고 믿는가?